반갑습니다. 2025 환경정보 토론회 자원순환도시 인천으로의 도약을 위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방안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앞부분만 잠시 사회를 보고 좌장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경인방송 아나운서 박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순서는요. 국민의례에는 생략을 하고 개회사를 저희 김종춘 경인방송 대표이사께서 해주시고 축사는 정혜권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께서 서면으로 주셔서 저희가 이 나눠드린 종이에 적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고 좌장 소개하고 저는 빠지겠고요. 좌장께서 그 이후 토론회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종춘 경인방송 대표이사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인방송 대표이사 김종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의미 있는 토론회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대표이사 인사말을 적었다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시정혁신단의 최은구 단장님, 네, 그리고 우리 이한구 부단장님, 네, 그다음에 그리고 검단시민연합의 우리 그 이시용 또 상임 대표님과 네네 가톨릭 환경연대 최진영 선임 대표님도 네. 그리고 인천경실련 김성원 사무처장님, 네 그리고 우리 법조계에서도 오셨네요. 보니까 우리 전영진 그 변호사님도 오셨고 이 환경 부분, 이 수도권 매립과 관련된 전문가들 그다음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오늘 이 의미 있는 토론을 하게 돼서 저도 매우 뜻깊고 또 이렇게 바쁜 가운데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우리 쓰레기 처리 시설의 어떤 논의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데에 대한 중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어떤 의미 있는 이렇게 자리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30여 년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의 폐기물을 떠맡아온 우리 인천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이런 쓰레기 매립지로서의 수용이 대상이 아니라 저는 어떤 전환의 주체가 이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새로운 어떤 자원순환 정책의 출발점이며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 자원순환 도시 인천으로 나가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단순히 지역 간의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라 저는 정책 상상력의 부족과 정치적 조정 능력의 부조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폐기물 문제를 사회적 정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경인방송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러한 전환과 도약의 여정을 우리 충실히 우리가 기록하고 그다음에 알리고 공론화하는 어떤 플랫폼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러한 토론이 단순한 논의를 넘어서 정책 전환의 구체적인 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저희 이 인사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의미 있는 토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경인방송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김종춘 대표이사께서 개회사 해주셨고요. 축사는 저희 자료집을 대신해 주시고 그럼 좌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원구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장께서 지금부터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단장을 맡고 있는 최원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자원 순환 도시 인천으로의 도약을 위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환경 정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도권 매립지는 1990년대 초 그 수도권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인천시가 합의해서 조성하였는데요. 매립 면허 종료 기간이 2016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수도권 매립지 주변 계양구와 서구 주민들은 악취와 오염된 침출수 등 극심한 환경 피해로 인해 건강권 그리고 재산권 등 많은 피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최근에는 또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들까지도 난립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는 인천의 수십 년간의 피해를 종료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인한 자원 순환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인천의 자원 순환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학계 그리고 관련 기관 패널들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이항구 부단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검단 시민연합 이시용 상임대표, 다음으로는 종합법률사무소 강해 전영진 변호사님, 그리고 인천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김성원 사무처장님, 그리고 가톨릭 환경연대 최진영 선임대표 순서대로 토론자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발표는 10분, 그다음에 주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 지정 패널들의 발표는 각각 15분씩 진행하고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 종합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종합 토론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토론회는 경인방송 90.7MHz 환경정보센터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이항구 부단장님께서 자원순환도시 인천으로의 도약을 위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인천시정혁신단 이한구 부단장입니다. 예, 오늘 경인방송 환경정보토론회 자원순환도시 인천으로의 도약을 위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방안인데요. 저는 오늘 발제 대표 내용으로 한 발 더 다가선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체 매립지 확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지금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로는 사자 합의의 의미와 대체 매립지 공모, 세 번째로는 제4차 공모의 쟁점과 성공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협력과 인천의 자원순환 미래 전략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매립지는 1990년대 초에 서울, 경기, 인천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환경부가 합의해서 인천과 김포시 일부 약 550만 평에 조성된 그 수도권 매립지고요. 매립면허권자가 인천광역시장이기 때문에 역시 매립 종료도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입니다. 1990년대 초부터 그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서구 주민들 그리고 또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라고 하는 계양과 서구 주민 주변 분들이 많은 그 악취라든지 이런 그 오염된 침출수 이런 환경 피해로 인해서 많은 그 건강권, 환경권 침해를 받아왔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 시민들, 서구 주민들, 계양 주민들은 끊임없이 수도권 매립 종료를 외쳤고 수도권 매립지가 그동안 비위생적으로 운영해오고 반입 그 폐기물의 어떤 반입 기준도 법을 지키지 못해서 사실은 여러 차례 이제 준법 그런 투쟁 뭐 이런 의미를 내세워서 폐기물 반입이 이제 중단되기도 하는 등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 인천 시민들과 서구 주민들의 지속적인 매립지 종료 요구로 인해서 위생 매립 또 지금과 같이 수송로에 있어서 완전 그 밀폐된 이제 차량 이송이라든지 많은 환경 문제들을 개선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2015년에 사자 합의를 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2016년까지 이 매립 면허 기간이었는데 2015년에 사자 합의를 통해서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 인천시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은 큰 이유 중에 하나고, 서울과 경기도 역시 그런 준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자 합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 사자 합의를 통해서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그 매립 면허권이 71.3%가 서울시, 또 28.7%가 환경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 매립 면허권은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되면 매립 그 토지 소유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약 인천의 550만 평이 서울시와 환경부 소유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인천 시민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감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종료를 연장시켜준 그 조건으로 바로 이 480만 평, 실질적으로 환경공단이라든지 연구단지라든지 일부 시설들을 제외한 480만 평을 우리 인천시 소유로 바뀌게 되었다는 부분도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 말씀을 좀 구체적인 사자 합의 내용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오랜 그 인천이 현재 해양 주권, 항만 주권 많은 그 준설 투기장이 우리 인천시에서 준설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는 단 한 평도 소유권이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지방분권들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오고 있는데,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만큼은 우리 인천 시민들이 오랜 고통, 또 이 부분들을 일정 기간 연장해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그 일종의 주권을 찾아오게 된 그런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지금 왜 중요한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인천으로서 수십 년 피해와 부담에서 벗어나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폐기물 정책 측면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자 합의 내용에 폐기물 반입의 양들을 군구별로 축소시키고, 또 하나는 그 반입 수수료를 50% 인상함으로 인해서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2km 이내 주민들만 지원하던 부분에서 2km를 또 초과하는 지역, 또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 인근의 주민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천의 의미를 갖춘 부분들이고, 또 서울, 경기, 인천이 폐기물 정책의 근본은 발생을 줄이고, 또 발생된 폐기물을 또 재활용, 재사용 이런 것들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홀히 하던 부분들을 사자 합의를 통해서 군구별 반입량들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목표를 줌으로 인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2016년 이후에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률이 급격히 높아진 이러한 그 단순히 종료를 넘는 자원순환 정책의 커다란 전환도 이뤄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2016년 그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 합의 이후에 대체 매립지 확보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든지, 또 하나는 직매립 금지라는 정책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당장 내년인데요.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내년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인천시조차도 필수인 소각장, 지금은 자원순환센터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은 현재 정책적 과제로 제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자 합의의 의미하고 수도권 폐기물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자 합의 이게 어떤 내용인가? 단순히 2016년 종료를 연장하고 이게 뭐 그냥 소유권만 우리가 받아오고 이런 내용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많이 잘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그 사자 합의의 7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그 매립 면허권 및 소유권을 양도해 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이제 환경부가 갖던 매립 면허권, 이것이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되면 소유권으로 바뀌는데요. 이 부분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인천시로 완전히 면허권과 소유권이 이양된다는 거고요. 2015년 사자 합의 때 1차로 면허권의 그 41%가 인천시가 면허권이 전혀 없었는데 41%가 바로 인천으로 이미 넘어와 있고요. 2단계는 그 SL공사를 이관할 당시에 그때 환경부 소유의 잔여 면허권들을 인천시로 모두 이제 넘어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매립 종료가 되고 나서
마지막 서울시에 남아 있는 면허권 지분 약 40% 정도를 다 인천시로 와서 최종 인천시가 100% 면허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그러한 그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한다. 이 부분은 매립지공사가 그 동안에 이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전문성하고 이런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인천시로 이관함으로 인해서 수도권 그 매립지들이 종료되더라도 수도권 매립지에는 그 매립지만이 아니라 여러 그런 하수 은폐수 시설이라든지 여러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시설들의 그 사용 연한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고요. 또 매립 이후에 20년 또는 30년 동안 안정화 기간들을 또 갖춰야 되는 거고 대체 매립지가 새로 조성이 인천 외에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거기도 전문성 있는 데가 해야 되는 거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수도권 매립지 480만 평이 우리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수도권 그 SL 공사 거기 관리 주체들하고 함께 그런 뭐 정의로운 전환이라 그랬죠. 산업이 전환되고 이랬을 때 고용들을 보장한다든지 또 새로운 그런 그 다양한 경제나 이런 창출에 있어서 같이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SL공사 이관이 필수적이고 합의 내용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협의 중인 상태이고요. 반입 수수료 50% 가산 및 인천시 지원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238억 원.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의 그 부지 중에서 정서진 일대 아라뱃길 조성시에 약 그 100만 평 해서 그 당시 1,200억 하고 또 외곽순환도로 해서 490억인가요? 그래서 1,600억 정도가 이제 기존에 있었는데 이 부분들하고 반입 수수료가 우리 인천에 약 7천억, 8천억 정도가 서구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지 주변 그 서구라든지 계양 주민들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이 있었고요. 또 테마파크 조성 사업 1호선 연장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개통을 했죠. 테마파크는 지금 이제 다양한 그 사업 제안들을 받아서 검토 중인 부분이고 검단산업단지의 환경산업 활성화는 검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지금 그 환경산업들을 입주하기 위한 지속적인 그런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고요. 체육시설 및 교통 확충 뭐 거기 야구장이라든지 이제 뭐 캠핑장 여러 시설들이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3-109 사용 및 대체 매립지 조성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3-109를 이제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냐 이런 논란들은 있지만 사실은 대체 매립지를 빨리 조성하면 대체 매립지에 이제는 소각한 재만을 이제 매립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대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것이 지금 4차 공모 10월 10일까지 종료될 중요한 그 이제 과제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매립 방식 도입 앞서서 말씀드린 비위생 매립 방식에서 친환경 매립 방식으로 2015년에 이미 도입이 돼서 지금은 악취도 잘 나지 않고 또 침출수나 이런 부분도 거의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입 총량제도 시행 중이고요. 폐기물 수송도로 환경 개선 및 수송 차량 밀폐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에 이제 폐기물 수송 차량 밀폐화도 이미 이제 완료가 돼 있고 수송도로 환경 개선도 일부 이제 그 개선이 추진됐고 그 계양하고 서구 쪽 이제 그 사거리 교통량이 많은 지하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아직 이제 추진되지 않는 이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예, 다음은 사자비 의미와 대체 매립 공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모가 왜 반복적으로 실패했냐? 1차, 2차, 3차죠. 2015년 사자비 이후에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 3개 시도 환경부가 이 대체 매립지를 공모들을 해왔는데 아쉽게도 사실은 사자비 주체가 우리 인천시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에 이제 다들 아시지만은 우리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면서 이 사자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행이 좀 안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당시 중앙정부의 환경부가 이 수도권 매립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당시 환경부 장관이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수년간 이 사자비들이 침체돼 있던 상황인데 민선 8기 들어와서
3년 동안 상당한 그 노력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들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까지 반영돼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종료 부분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제 1차 공모 때 이게 220만 제곱미터 매립 면적이 무려 220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수도권은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제만 태우고요. 너무 이게 규모가 크니까 사실은 응모하는 데도 없고 또 하나는 1차, 2차 모두 2차 때는 190만 평으로 190만 제곱미터로 줄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응모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 50% 이상 그 2km 이내 폐촉법상 2km 이내에 주민들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 응모 조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10여 년 동안 이 매립지 또는 자원센터, 소각장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자체들의 공통적 특징이 주민 수용성을 되게 우선시해서 주민들이 그러한 기준과 내용들을 정하면서 스스로 정하게 해서 대부분 그렇게 성공한 이제 사례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공모는 현실에 좀 안 맞는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차 공모서부터는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좀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또 스스로가 아니라 전문가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모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결과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범시민운동본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공약 이행, 대통령 그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 공약 이행이라든지 대체몰입지가 실질적으로 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완화 이런 요구들을 해서 사실은 이번 4차 공모에는 이제 획기적인 그 이 기준들이 좀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4차 공모의 이제 쟁점하고 성공 조건을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4차 공모는 면적이 그 50만 제곱미터로 획기적으로 줄었다는데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신청 대상을 지자체장 그리고 지자체장이 2km 이내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였는데 이번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 단체 또 마을 공동체까지 확대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이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자원 시설들을 님비 현상이 있을 거란 선입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시민들만 하더라도 재작년에 우리 시민 그 인식 조사를 한 걸 보면은 70% 가까운 시민들이 필요하다. 또 우리 마을에 오더라도 동의할 수 있다. 친환경적이고 또 지역의 발전을 기여하는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된다면 인식이 바뀌었어요. 전국에 최근에 성공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유불리로 사실은 내가 내 임기 때 소각장을 하면 기피시설을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은 이런 생각들인데 실질적으로는 마을 그 미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주민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만 해도 6개 지역이 사실은 서로 하겠다고 경쟁을 해서 2군데 압축해서 진행됐고요. 고양시만 하더라도 13군데가 개인이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 4차 공모의 특징 바로 마을 공동체 또 법인 이런 데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신청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 늘어서 토지 소유자들 그 사업 대상지의 토지 소유자의 80%까지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번에 줬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 4차 공모는 10월 10일이 기준인데요. 많은 곳에서 현재 지원할 거로 예상이 되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 또 다수의 토지주들이 필요로 해서 유치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장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덜게 되는 이제 이러한 그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속에서 성공을 위한 조건 이제 주민 수용성 확보라든지 인센티브나 법적 기반 마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현재 3천억 플러스 알파를 지자체에 지원해주고 주민들은 폐축법상 그 전체 사업비의 이제 20%의 주민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뭐 물론 이제 매년 이제 반입 수수료 또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자 이거 외에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은 법에 정해져 있는 기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법에 돼 있습니다. 지역 발전 연계라든지 기타 추가 지원이나 지원 대상도 2km 밖을 벗어난다든지 또 수송로의 어떤 일정한 도로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면 그 주변을 지원한다든지 얼마든지 지금은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거를 지자체 조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법적 책임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에 그 현 정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정부가 많은 의지를 갖고 하잖아요. 뭐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든지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 하나가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또 이런 광주 전남 지역의 갈등 사안인데 이런 부분도 대통령실에 TF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2,600만 명의 그동안 많은 폐기물 처리들을 도맡아 왔던 우리 인천 또 서구 이 피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자합의도 이뤘고 나머지 정책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서도 반드시 대통령실 TF팀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만이 아니라 자원순환도시 그 인천을 실현한다는 거는 우리가 필수적인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우리 인천시의 자원센터 설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수지 분반 또 이런 처리 시스템들도 좀 전면적으로 바꾸는 이런 정책들이 좀 같이 병행이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한구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부단장님 발제 감사합니다. 잘 정리된 내용을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수도권 매립지 관련 그간의 경과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지정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 토론자로 4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으로 검단 시민연합 이시용 상임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검단 시민연합 이시용 상임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맡은 주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왜 지금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를 맡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되는 거는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의지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제 의회 관계인들이 되게 많죠. 뭐 서울시도 있고 인천시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요. 많이 있지만 이 이해 관계인들이 정말 수도권 매립지를 끝낼 의지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중간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민들만 의지가 아주 넘쳐나죠. 근데 이제 인천시도 그나마 이제 끝내자고 하는 의지는 보이는데 시민들만큼 그런 강렬한 의지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핑계가 많습니다, 그렇죠? 핑계가 많고 무슨 이유가 많아요. 근데 이게 핑계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직매립 금지를 했어요. 직매립 금지를 이제 2026년부터 안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환경부에서 소각장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매립을 계속하겠대요. 1년 얘기했다가 또 2년을 또 연장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대체 매립지 얘기를 하는데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어야만 매립지 종료가 되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가 안 되면은 매립지 종료가 안 되는 이런 어떤 계속 단서 조항이 붙으면 이게 핑계거리가 되고 종료의 방점을 못 찍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인천 이런 수도권 매립지 관련 토론회가 거의 인천만 해요. 경기 안 하고요, 서울도 안 해요. 그 인천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인천에서 이 수도권 매립지를 끝내기 위한 정확한 어떤 제시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제시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이제 종료의 방점을 찍은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종료를 저희가 항상 외치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근데 이 종료라는 부분이 만약에 안 될 것 같다. 시민단체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종료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종료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종료를 못할 거면 못할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종료라는 말을 시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믿어줘 왔어요. 믿어줘 왔는데 하나도 지켜지는 것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렇게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인방송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맡은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왜 지금이 중요한가?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하고 있는 이 검단 지역이 2026년 7월에 검단구로 분구를 합니다. 분구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축하해야 될 일인데 걱정거리가 앞서는 부분이 두 가지예요. 이 자족 시설이 없어요. 아라뱃길 위쪽이 다 이제 주거 단지입니다. 주거 단지다 보니까 세수 부족에 있어서 이제 자립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옆 동네라는 오명을 이제 오롯이 떠안아야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도권 매립지가요 계륵이에요. 수도권 매립지 서구에 위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구에 이제 청라도 있고 뭐 검단 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동네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우리 동네하고 멀다. 우리 동네하고는 상관없다가 되는 거예요. 인천시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이 지역의 문제로 자꾸만 이제 국한시키려는 시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검단구의 문제로 이제는 될 수가 있다. 검단구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수도권 매립지 종료죠. 종료와 그 다음에 미래 수도권 매립지 부지 활용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함께 이제 매립지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서 이 검단구 미래 먹거리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경제적인 이유 중요성뿐만이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조금은 여태까지보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시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방금 이제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텐데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이번에 2025년, 2026년 끝내지 못한다면 저희는 수도권 매립지 연구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겠다.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기적으로의 중요성을 좀 제가 짚어보면은 사자합의 산물인 대체 매립지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1992년에 인천 서구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생기고 2016년 말까지 이제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용 종료 대체 매립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에 이제 사자 협의체가 급조를 해서 이제 3-109를 추가 사용하는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 사자 합의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타 지자체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위한 수단 핑계거리가 됐어요. 사용 종료 시점을 이제 명시하지 않았고요. 3-109 매립하고도 대체 매립지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점이 사자 합의에 따라서 정해지는 이런 어떤 이제 그 협의가 된 거죠. 이제 인천연구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제 언제까지 사용할 수가 있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203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난 10년간 3번의 이제 대체 매립지 공모가 진행이 되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번번이 공모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었어요. 대체 매립지 확보에 실패했죠. 그래서 4차 공모에는 이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매립지 확보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방금 이제 우리 이양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천시는 굉장히 지금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근데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이제 5차 공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유정복 시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책으로 선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대책인지는 아직 저희한테 드러내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그 4차 협의 과정들이 이제 민선 7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해서 잠깐 한번 접혔습니다. 그래서 자체 매립지 정책으로 이제 한 차례 변동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4차 공모마저 이제 실패한다고 한다면은 인천시가 추진했던 대체 매립지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검단 주민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번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이번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인천시에 좀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2026년 제 9대 지방선거가 이제 도래를 합니다. 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어떻게 보면 중심에서 활동해온 이제 시민단체로서 가장 걱정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선거철이에요. 특히나 이제 지역 단체장, 자치단체장, 지역 일할 사람들을 뽑는 이 선거에는 정말 공약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공약이 아주 난무를 합니다. 근데 이제 30년 동안 이제 피해를 이제 감수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치법도 한데 주민들은 항상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좀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올까, 새로 끝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종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분노했다가 희망을 가졌다가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실망하고 이 과정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정치인들이 이 선거철을 이용해서 허울뿐인 구호가 아닌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시민들이 정말 냉정한 눈으로 이 공약들이나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6년 6월 3일에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약 10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마감 시한이 들어 있어요. 2025년 10월 10일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이제 정책들하고 새로이 제시되는 공약들 이런 게 이제 지방선거의 당락을 좌우하잖아요, 많이. 그리고 이제 한 표로 이어지는데 그 이 시점에서 제가 되게 우려되는 점이 4차 공모 새로운 조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1, 3차 공모와 달리 이번 4차 공모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되게 높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매립지 면적 축소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하고 사전 동의가 아닌 사후 동의로 저희가 이제 어떤 달라진 점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중 가장 걱정되는 지점이 저는 민간 참여하고 사후 동의 부분이에요. 이게 민간 참여는 저는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사유지 중에 이제 개발이 난개발되는 어떤 땅들도 있고 활용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많이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실 거라는 거는 예상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확인해 본 바로 공모에 참여한 대부분이 민간 소유 부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모 참여자가 많다는 건 희망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이 사후동이에요. 현재 폐촉법이 매립지 반경 2km 이내의 주민을 영향권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상은 이 수도권 매립지 갈등 상황에서 저희가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은 매립지 주변 2km 영향권이 아니라 수송지 도로 있잖아요. 수송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 사람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먼지나 악취 이런 것들로. 그리고 전체 지역 이미지 하락이 되게 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매립지가 우리 동네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는 매립지로 인해서 우리 동네의 이미지가 하락할까 봐 다들 멀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 그렇다면 이런 주된 갈등의 원인은 이건데 직접 영향권이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내가 매립지로 사용하겠습니다 내놨지만 수송도로를 만약에 정말 인근에 인가가 없는 데로 위에서 갈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경기, 인천이 아닌 경기, 뭐 서울 어디든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수송도로 인근에 있는 집단 반발이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반발이 예상됐을 때 지자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또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이거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협의를 이게 30년 전 이 수도권 매립지 조성할 때는 하고는요 지금 차원이 틀려요. 이 주민들은
자기 어떤 생활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30년 후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다른 현실 속에서 이 사후 동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10월 10일에 공모 마감을 합니다. 공모 마감하고 대체 매립지 후보지로 원항공지 지정이 됐다고 하자고요. 지정이 됐는데 확정되기 전까지 이제 얼마 만에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뭐 여기 뭐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요. 뭐 그다음에 뭐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대로 빠르게 해도 한 5년 걸린다고 해요. 그 이제 대체 매립지 조성까지. 근데 이 사전 동의가 아닌 사후 동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후 동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 거치는 기간이 굉장히 저는 길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사후 동의 기간에 지난한 시간이 이어지고 결국은 만약에 이게 사후 동의가 되면 좋은데 사후 동의 안 됐을 때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시간만큼 수도권 매립지는 연장되는 것이고요. 더 늦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수용성 실패예요. 주민 수용성 실패라는 이유로 우리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왜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노력했습니다라고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래 결국 실제로 서울 경기가 어떻게 되냐면 4차 공모 실패하면 사자협의체에서 대책을 다시 모색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대책이요 그냥 다시 협의해요. 그 사이 이제 지방선거는 끝날 거예요. 지방선거는 끝이 나고 또 다른 선거철이 올 때까지 주민들은 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또 이제 또 싸우고 또 힘들어하고 할 겁니다. 이 메비스트처럼 계속 끊임없는 굴레에 갇혀버려요. 근데 이제는 그 과정을 겪고 싶지 않아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반복되어지는 이 상황을 직시하고 지방선거 기간 전에 정치인들의 공약을 통한 의지와 현실성을 검증할 것이다. 이거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가장 중심에는 민선 8기 인천시예요. 중요한 공약과 실험 점검 대상이 될 것이고요. 이런 어떤 제가 앞서 말했던 이런 불안들을 잠재우는 방법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 확정까지 날짜별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 것이 없는 그냥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것은 이제는 그동안 많은 이해를 해준 시민들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로드맵이 정확히 나오고 또 4차 공모가 실패했을 때 그때부터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의 4차 공모 실패 시에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후속 액션 플랜을 공개하고 사자 합의체랑 정부를 압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끝나고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당신들 우리는 어떻게 이걸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할 겁니다라는 게 나와야지 겁을 내요.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경부가 1년 유예하겠다고 했다가 또 2년을 유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소각장 확충 부족이에요. 유예 기간을 주려고 하는데 칼자루는 인천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물러나면 안 됩니다. 배수의 진을 쳐야 돼요. 절대 안 된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명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것도 지금 정확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이거 정말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나겠구나, 쓰레기 대란이 오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설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인천 시민들에게도 인천시가 매립지 종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좀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정부가 새로 탄생했습니다. 공약사항의 구체화 및 이행 촉구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지난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산하 수도권 매립지 종료 전담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공약으로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실제로 20대 정부가 들어서고 공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0.1도 논의가 안 됐어요. 공약에 반영이 됐음에도 실질적인 논의도 되어보지 못한 채 결국은 뭐 아시다시피 임기가 끝나버리고 말았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초기에 초기 반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초기에 논의가 안 되면 시간이 갈수록 잊혀지고 그냥 묻혀버립니다. 근데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제 21대 새 정부가 탄생이 됐어요. 정권 초기에 이제 대통령이 각 지역 현안을 듣기 위한 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부럽기도 하고 조금 기대를 했던 부분이 6월 25일 날 광주 시민하고 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광주무한 공항 이전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관하고 대통령실에 TF를 만들겠다고 밝혀요.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공약을 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국가주도 이전을 하겠다. 대통령실 직접 갈등 조정을 하겠다. 이전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겠다. 이 공식화하고 나서 첫 후속 조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보셨지만 국가주도 이전, 대통령실 직접 갈등 조정, 이전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이거 저희가 어떤 시민단체가 요구한 것 거의 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단시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행보였다고 보고요. 이 빠른 행보와 더불어서 기대를 더 갖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우리가 여태까지 요구했던 방식의 해결 방식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후보 당시에 이제 대통령 수도권 매립지 공약 사항이 뭐였냐면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였어요. 근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방점을 찍고 싶은 게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 예. 단서 조항이 안 붙었잖아요. 대체 매립 확보를 통한 수도권 매립지의 종료 이게 아니라 종료하고 근데 종료는 어쨌든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종료하겠다 말을 했으니까. 그것이 대체 매립지 확보가 어떻게든 뭐 저 사자의 빛에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 종료에 대한 워딩을 가지고 저희는 실체를 갖춘 정책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약을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검단 시민연합은 이제 수도권 매립지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포함한 이제 시민단체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의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안 마련 공약 이행 촉구 공동 성명서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스텝을 밟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이번에 정부가 갑자기 들어서는 바람에 시간이 촉박한 게 구성되지 못했던 게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거든요. 근데 이걸 대신하고 있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입니다. 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정책을 반영해 줄 것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 통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기한 바로는 정책위원들이 지금 오프 더 레코드를 하고 있대요. 이게 정확히 그 중간에 나오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진 않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거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되니 뭐 부서가 다르더라도 계속 요구를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이제 서구울 같은 경우는 그 이용우 의원님께서 거기 국정 정책기획위원회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또 나서서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시민단체가 하는 일과 별도로 빠른 시간 안에 방금 말했던 그 대통령과의 인천 지역 타운홀 미팅을 주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타운홀 미팅에서 저는 이게 바로 앞에서 대통령의 말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달됐을 때 이런 이런 어떤 해결책이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하지만 일단 입으로 말을 뱉었을 때는 또 그것들이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그 부분이 빠르게 추진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매립지 종료의 실체적 해석을 받아야 된다. 이제 저희 좋지 않습니까? 인천 지역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굉장히 친분이 강해요. 지금 현재 그 대통령하고요. 근데 왜 이거 빨리 못 만듭니까? 인천시와 인천시역 지역 국회의원들이 빨리 이 미팅을 주관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 불안정한 이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서는 저는 항상 이제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항상 주장해 왔거든요. 이거 사자협의를 못 끝냅니다. 자기 지역에서
지자체장들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이거 끝낼 수 있을 거란 저는 생각을 못해요. 정부가 나서야 되고요.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서도 이거는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이 TF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뭐 부서들이 이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 토론회 때 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경주 방패장 얘기를 해요. 경주 방패장 만들 때 4조 2천억 정도가 그쪽 지역에 투자가 됐습니다. 뭐 사업체에 들어가는 것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투자가 됐는데 이런 어떤 그 지원 방안들이 정부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부서가들이 TF를 구성하는 것도 그냥 지자체 모이는 것보다 지자체가 모여서 어떤 대체 매립지 확보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이 조율을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이 기획위원회든 뭐들 만들어서 TF를 구성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이제 법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30년 전에 만들어진 폐촉법이 이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서 이제 수도권 매립지 아닌 전국의 매립지, 이제 수도권 매립지뿐만이 아니잖아요. 전국의 매립지들이 있고 소각장이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지금 주민수용성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환경 관련법이 제정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시민은 이제 30년간 변하지 않고 있는 수도권 매립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오롯이 몸으로 떠안고 있어요, 인천 시민들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검단 주민들은 더 힘든 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검단구가 그러나 이번 이런 빠르게 돌아가는 이 변화를 통해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가 왔다고 저는 봐요. 이게 위기가 기회라고 하듯이 저희는 이제 이 기회를 살려야 되고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3번의 기회 중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인천시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뭐 국회의원들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애밀단지였던 이 수도권 매립지 누구도 자신 있게 내가 수도권 매립지 옆에 산다고 자신할 수 없는 이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 종료되었을 때 이제 검단구만의 발전이 아니라 인천의 미래를 책임질 귀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 확신된 그 과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시영 검단 시민연합 공동대표님 토론 감사합니다. 검단 주민으로서 그리고 검단 시민단체 대표로서 그 입장에서 이제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돼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인천시가 대통령과의 타운 미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주관해달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법률사무소 강해의 전영진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강해 전영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제4차 공모의 쟁점과 성공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이른바 그 우리가 말하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는 그동안의 공모에서 응모한 기초 지자체가 없어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근본 제4차 공모에 이른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정책 사자협의체, 사자협의체는 그동안 2025년 5월 13일 그동안의 공모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어 제4차 공모를 하였습니다. 앞서 주제 발표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4차 공모의 두드러진 특징을 개선된 특징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그 응모의 최소 면적 기준을 90만 제곱미터에서 50만 제곱미터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용량이 615만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용모 가능하도록 또 별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응모 주체에 대하여 기초의 지자체 단체장에게만 허용되었던 것을 개인, 법인, 단체, 마을 공동체 등 민간에까지 응모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주변 지역 주민 5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까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입지 후보자에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은 공모 종료 이후 시설의 입지 결정 고시 전까지 이를 얻으면 되는 것으로 설계를 하여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의 정치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려 했던 그런 노력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매립 시설에 필요한 부대 시설은 사전에 결정할 필요 없이 사후에 협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유연하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 제 4차 공모는 이렇듯 그 공모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그 사자협의체가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에 관한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 3천억에 더하여 이 3천억은 기존의 그 3차 공모와 동일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이에 더하여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 시설이나 에너지화 시설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에는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지원금 외에도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폐기물 시설 촉진법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 주믹 패닉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이내에서 매년 주민기금금 지원기금은 지원도 가능을 합니다. 그 규모를 예상해 보면 그 주민 편익 시설의 경우에는 최대 약 1,300억 원, 그리고 주민 지원기금의 경우에는 매년 약 1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근본 제 4차 공모는 대체 매립지의 유치가 매력적일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 제시하는 한편 공모 주체를 다각화하면서 실질적인 유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수도 매립지 조성 당시 예정되어 있던 사용 종료 기한은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16년입니다. 2016년부터 무려 10여 년 가까이 기간이 흘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의 사자협의체는 2025년 1월 9일자로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공표하였고 동년 6월 28일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 끝에 수도권 매립지 정책 사자협의체 최종 합의서까지 완성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까지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4자 협의체는 그 지방자치시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떤 구지제적인 그런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각 지자체가 자유의사도 도출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모범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위 사자협의체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협의는 이것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보건대 이것을 행정 계약의 일종으로서 각 합의 당사자에게 그 의무 이행이 강제되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대등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관련 부처 역시 적극 협력하여야 할 헌법적, 법률적 의무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점 또한 역시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고 인천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라는 명백한 약속이 있고, 이에 더하여 서구 검단구 구역 공약으로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임기 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결국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 모두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여야 할 정치적 법률적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 주민 수용성 재고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성공적인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이제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이러한 시설이 혐오 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에 있음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인식을 탓하기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대체 매립지 조성으로 주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비롯한 그 지역의 가시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원금들이 있지만 이에 더해서 대체 매립지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지방분권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 대체 매립지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이관 등을 목표로 이 사업을 진행하되 아무래도 사자 합의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각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통령의 직접 지휘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상호 조율하여야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적극적인 홍보와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한 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특별법 등의 제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부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이러한 대체 매립지를 유치했을 때의 그 매력도 이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또한 이번 제4차 공모를 합의한 것과 같이 각 지자체 간의 협력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이 바탕이 된다면 이제 초기 단계에 이른 지방 분권 사례의 모범으로서 성공적인 자원순환 조성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률적인 관점을 좀 부각시켜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현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4차 공모의 쟁점 그리고 성공 조건으로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 토론자이신 인천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김성원 사무처장님께서 정부 대통령실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천경실련의 김성원입니다. 앞서 이제 발제자와 그다음에 이제 토론자 두 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요번이 이제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입니다. 1, 2, 3차를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그 실패한 원인을 사자가 연구를 한 겁니다. 사자는 아시는 것처럼 이해 당사자인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또 중앙정부인 환경부 사자가 그동안에 3차 공모를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그 의견을 반영한 게 요번에 4차 공모입니다. 근데 4차 공모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응모하는 주체가 구청장한테 그걸 맡겼어요. 근데 구청장한테 맡기면 그 사람들 당장에 선거 있는데 혐오 시설을 유치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리고 마침 또 공모할 때마다 선거가 코앞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수도권 매립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요번에 대체 매립지는요. 소각을 해가지고 그 소각재를 매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매립지 규모의 10분의 1 정도면 될 겁니다. 그만큼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응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현실 가능하게 누구든 응모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면적도 완화를 시켰고 구청장한테 한정됐던 것을 민간 토지 수요도 참여할 수 있게끔 열었고 인센티브도 열어줬고 여러 가지 이제 구청장이 갖는 정치적 부담들도 줄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공모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획기적으로 공모 조건을 바꾼 게 4차 공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4차 공모가 그러면 실현 가능할까? 이제 이런 지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요번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장관을 새로 뽑게 됐죠. 근데 환경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인천의 국회의원인 이용우 의원이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그 수도권 매립지 상당히 심각한데 요번에 4차 공모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후보자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예, 그 응모에 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4차 공모에 대해서 사자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고민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4차 공모는 상당히 진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결국에 남는 문제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해서 입지라는 곳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될 건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 토론을 하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 사자는 그동안에 공모 조건을 완화하려고 애썼는데 그렇다면 뭔가 또 지원 사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제 토론 주제인데,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조직과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게 대통령이 개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근데 이 세 지역의 인구를 합하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소위 쓰레기 문제 가지고 대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이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난 정부부터 있었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그래 대통령이 좀 총리한테 역할 맡겨가지고 해결해줘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이번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실에다가 전당기구를 만들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합리적 그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에도 주민조직과 시민단체에서 얘기했던 것은, 자, 전임 정부에서는 총리실에 전당기구 만들기로 했는데 못 만들었어. 그러면은 당신네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 TF 만들 수 있지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주민조직 등을 통해 가지고 캠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문제는 결국에는 공모 조건도 현실 가능하게 완화를 했고, 또한 그 이제 노력을 하기 위한 사자들도 그런 합의 사항 속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결국에는 정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면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문제는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신경을 써주면 된다. 그러면 이거 너무 힘든 얘기 아니에요?라고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도 우리 이시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대통령이 정권 초반에, 출범 초반에 사례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습니까? 광주에 가서 광주 군공항하고 순환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아예 대놓고 토론을 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 데려다 놓고 대통령이 대놓고 국민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타운홀 미팅을 했거든요.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전당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하면 된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뭘 해야 되는데 전당기구 만들면 당장에 지금 나왔던 타운홀 미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시민을 모아놓고 대통령이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할 역할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어차피 소각제를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은 혐오시설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체 매립지 문제는 환경부가 주관을 합니다. 환경부가 도시철도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거 정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전당기구가 만들어지면 이 지역에 대체 매립지가 만들어지기로 했는데 그쪽 지역의 수건 사업을 보니까 교통 문제가 있고 주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환경 문제가 있고 복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관련 부처 관계자들 다 와.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주변 지역에 이런 것들을 각 부처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정을 대통령실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F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찌 보면은 지금 분위기는 초반에 좋고 아까 또 이시영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초기에 뭔가 가닥을 잡아야 막바로 성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시기적으로도 지금 논의를 붙여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뭐 저희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이 연대를 하고 또 한편으로 인천시하고 인천의 국회의원들도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공모가 마감되는 게 10월 10날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휴가가 끝나는 8월 달에 그리고 빠른 뭐 9월 달에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대통령실에 전당기구를 만들자라는 것에 합의를 하고 우리는 각각 어떤 역할을 분담을 하지 시민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라도 하자라고 하는 집단 토론을 빨리 열어야 되지 않겠나. 그 속에 인천의 국회의원들 특히나 환노위 의원으로 참 어렵게 이용우 의원이 들어갔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할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실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남는 거는 의지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중지를 모으면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왜 안 풀리고 30년이 왔는가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놈의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약을 걸어놓고는 해결하지 않고 자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나 뽑아주면은 내가 해결할게. 그래서 뽑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지나다가 선거철 오면은 해결을 못하고 또 공약을 걸어요. 이렇게 한 게 지금 30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시기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10월 10날 공모 마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고 선거는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0날 어떤 형태로든 4차 공모가 성공할 수 있게끔 지금서부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월 10날 나름의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응모자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응모한 지역이 정말 매립지로서 대체 매립지로서 타당한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한테 물어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가 공모 조건을 제출하면은 지원 조건을 얘기를 하면 그 지원이 주민들한테 맞는지 정부가 해줄 수 있는지 이런 협상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따져 보면은 10월 10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몇 군데 대체지가 후보지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어쨌든 10월 10날 전에 응모자가 나오게끔 하고 그런 후속 논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중지를 모아야 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많은 논의 끝에 어떤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매립지를 썼던 우리 서구 검단의 매립지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논의를 들어가야 되고 그 논의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방선거 때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이 지역을 이렇게 재활용하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공약을 걸어야 될 때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통령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경인방송 라디오에서 이렇게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와 그리고 또 환경단체도 있고 법조계도 있는데 인천시 관계자분들도 여기에 오셨어요. 다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대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하나의 약속이 돼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오늘 그 SL공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죠. 정식 명칭이 우리 노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도 오셨는데 노조원에 계신 분들 오셨는데 SL공사도 어찌 보면은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노하우를 가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지공사도 요번 4차 공모를 계기로 해가지고 발전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같이 중지를 우리들도 함께 모을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한 4차 공모 성공에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천경실련 김성원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대통령 정부 대통령실의 전담지 필요성을 말씀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이전 시정혁신단 단장님 다음 말씀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4차 공모가 어떤 쟁점을 갖고 있고 성공 조건이 무엇이고 대통령실의 전담지 왜 필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 마지막 이제 토론자로서 가톨릭 환경연대 최진영 선임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런 조직과 그런 요건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 순환 도시로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제로 네 분 토론자들도 다 발제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최진영 선임 대표님께서 마지막 토론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톨릭 환경연대 최진영입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번에 걸친 토론과 또 여러 번에 걸친 또 이야기들을 또 이런저런 방송을 통해서 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가 아주 의미 있는 자리로서 어떤 결과를 또 내는 또 향후의 어떤 해결에 대한 크나큰 또 실마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환경단체에 지금 대표로 나와 있고 그래서 내용들과 또 조금 다룰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가벼운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 가지고는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환경단체의 근간을 또 저변에 깔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도시 인천입니다. 자원순환도시 인천인데 지금 앞에 매립지 문제가 전제가 됐습니다. 사실 매립지 문제를 쏙 빼고 자원순환 이야기만 했으면 참 재미있었겠다.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다. 정치적인 문제 기타 등등 이런 부분 빼고 이미 그것이 다 해결이 된 이후에 자원순환에 관련된 이야기만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분명히 자원순환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또 가볍고 재밌는 이야기들 위주로 또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들 위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순환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몸도 순환이 안 되면 병이 납니다. 자원도 지금 어딘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순환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중에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매립지 문제입니다.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꼭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톨릭 환경연대가 지난 7월 31일 날 무더운 여름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지만 어떻게든 해결을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채워나가도록 하면 됩니다. 사실 이사는 집안 대소사 중에 대사입니다. 평생이 몇 번 없는 중대한 일입니다. 이사를 앞두고는 모두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책상 옮기고 도배하고 그런 소소한 듯 보이는 일들도 막상 하려고 보면 여간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계약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 기타 등등 업체 주소도 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사 가는 집에 대한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법적으로 완전한 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류에 관해서는 오래도록 여러 곳에서 토론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매립지 종료는 기정사실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불변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사 날짜를 미루거나 미적되면 이사를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집 이사보다 더 크고 중요한 매립지 종료 문제, 다른 곳으로의 이전, 그 역할은 누가 해야 합니까? 당사자는 환경부고 서울시고 경기도고 또 인천시입니다. 그리고 2천만이 넘는 시민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몰라서 못하면 배워야 하고 배워서도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우리 집이 이사 간다는 생각으로 인천시가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설득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로 기존 매립지 종료와 이전에 대한 합의에 이만큼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쉬운 대안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확고한 의지로 관철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 다소 무겁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는 환경단체로서 좀 가벼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제했듯이 매립지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했으면 그런 기대를 안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의 정의와 방법, 또 소형 매립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립량을 줄이는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잘 자원을 활용하고 순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의 정의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사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환경 영향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원천 감량,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해서 선별 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음식물 바이오화 시설을 확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강화, 또 배출 및 수거 시스템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가정주부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가정에서의 실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노력, 다회용기 사용을 줄이는 것들, 소비 습관 바꾸고 전자영수증을 받거나 리필 제품을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마을에 잘 활용된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겁니다. 재활용 수거 사업도 함께하고 자원순환 가게들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장 및 학교에서도 실천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컵 텀블러 사용하고 이면지 활용해서 문서 출력 시 인쇄 전에 또 불필요한 내용이 없는지를 또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각종 방송과 언론, 지자체의 노력으로 이러한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참여와 재미를 더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자원순환 교육 캠페인,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 자원순환 아카데미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폐기물 현수막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 또 요즘 많이 알려진 프로킹 캠페인이 있습니다. 바다나 호수, 또 해변, 도심, 또 바다 쓰레기, 도심 속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을 수거하면서 자원보호 운동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도 있습니다. 여러 시민주도형 자원활동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활동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정책의 주체가 되어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확산될수록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며 기쁘게 활동하는 참여가 있는 반면에 다소 무거운 느낌의 참여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본 풍경입니다. 트랙터, 깃발, 도로 막힘, 집집마다 가득 쌓인 쓰레기들, 계속되는 긴장감 넘치는 속보 방송들, 10여 년 전 수도권 매립지 앞을 가로막은 그런 차량들, 그때의 화면들이 떠오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매립지 문제에 어떻게 해서 나서게 됐는지, 시민들의 적극 참여가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천시의 매립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5기 송명길 시장 때는 2010년에서 14년까지입니다. 그때는 상생 발전과 미래 도약을 위한 서울 인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TF도 구성했습니다. 2014년 6월에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연구 용역을 줍니다. 대체 매립지 용역 연구입니다. 그런데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때입니다. 2017년 9월 27일 날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착수 보고회를 합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발주를 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2억 5천만 원씩 무려 7억 5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18개월간 진행했는데 경기 7곳, 인천 3곳으로 알려졌지만 역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 2019년 9월부터 12개월간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발주합니다. 2022년 또 9월 14일 날 인천시 자체 매립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통 지자체 용역은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혹은 대시민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는데 매립지에 관한 용역은 정책을 미루거나 뒤집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 때 2022년 7월 11일 날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영흥도 자체 매립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발표합니다. 대체 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원인입니다.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 매립지 해결을 위한 사자 협의체가 다시 가동됩니다. 환경부, 세계 시도지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합니다. 지금 현재 민선 8기 시장 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수도권 매립지 해결을 약속합니다. 그 사이에 시민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5기 때는 시민사회 적극적 대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지에 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고 시민 참여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했습니다. 잘 몰랐던 내용입니다.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하고 기다렸다는 얘기도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언론이라든지 기타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민선 6기 때 비로소 시민사회가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기자회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15년 7월 8일 날 수도권 매립지 연장 합의 원천 무효 선언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매립지 종료 인천시민투쟁위원회,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사회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갑니다. 민선 6기 때 가장 강력하게 기자회견과 매립 면허권, 소유권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합니다. 2017년 이후에 민선 7기 2018년도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인천시와 시민사회가 형식적으로는 공동 입장으로 활동합니다. 인천시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재태 매립지 용역 결과 및 인천시 자체 매립지 용역 추진 촉구 공동 기자회견도 합니다. 환경부 장관도 항의 방문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2022년 2월 21일 날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 과제를 범시민적으로 실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선 8개가 됐습니다. 시민사회 매립지 종료 정책에 대한 입장이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단체에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합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 이전 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023년 9월 10일 날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23개 단체로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14일 서구주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촉구 걸기대회도 열어집니다. 서구발전협의회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운동들이 벌어집니다. 민선 5기부터 8기까지 지나오면서 매립지 관련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인적, 경제적 손실과 더 나아가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환경정책의 거시적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정부, 타 지자체에 대한 세밀한 전략과 대응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환경정책이 세워진 후에야 시민들의 참여 촉구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유지되어 있는 정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매립지 문제가 인천 환경정책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원순환 도시 인천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요구하고 적극 지원 정책을 피기 위해서는 또 때로는 불편하고 또 불편함을 넘어 정책 집행의 어려움을 시민들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하여 일방적이고 주입식 참여 혹은 이해타선적 정치적 이해관계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때에 따라 가지고는 참여시키거나 배제시키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전 충분한 검토와 배려, 고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제한된 정보와 정책 결정의 일부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투표로, 그러니 항의로, 그러니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정치권도 지자체도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순한 사람을 나쁘고 거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약속에 대한 배신감, 실망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톨릭 환경연대 최진현 선임 대표님께서 그 앞에 처음에 시작은 이제 시민들이 취해야 될 어떤 자세, 폐기물과 쓰레기에 대한 어떤 개개인들의 그런 노력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서 그간에 이제 인천시가 취해왔던 대체 매립지 관련된 정책들과 또 그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시민사회 대응에 말씀 주시면서 그 또 정부에 바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종합토론, 토론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손을 들어서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이시영 검단 대표님. 시민연합 이시용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는 이제 매립지 종료와 더불어서 매립지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매립지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미래에 저는 이제 매립지 활용이 미래의 인천시의 먹거리, 검단의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인천시의 발전을 가져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님들께서 답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기 오늘 발제를 맡으신 이한구 부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인천시가 이제 에코사이언스 이제 해서 검단 산업단지 하고 이제 수도권 매립지 부지 일부 이제 여기를 같이 연계해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 더 이제 종합적으로 현재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 480만 이제 이게 인천시로 480만 평이 이제 다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안정화 시설도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수 그 은폐수 시설이라든지 바이오 뭐 에너지화 전환 시설이라든지 여러 아직까지 내구 현안이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시용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체 매립지가 요번에 4차에 그 공모가 됐을 경우 또는 안 됐을 경우에 대한 그 후속 로드맵이 인천시에서 지금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 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또 두 분이 같이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차원의 폐촉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이제 그러한 그 법률 제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수도권 각종 규제에 대한 것도 이제 지금 새 정부에 계속 완화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법으로 이제 당장 수도권 정비법이나 이것이 안 되더라도 당장 수도권 매립지 활용에 있어서 기존 전문화된 환경 관련 각종 이런 시스템들 그리고 또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같이 연계해서 저는 이제 당초에 환경 관련 이제 전문 그런 그 미래 산업 또 환경 관련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대학을 신규로 할 수 없지만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러한 그 환경 관련 그 전문 인재들을 이제 양성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은 뭐 여기 테마파크도 사지합의의 내용에 있었지만 이것은 아라뱃길 주변 활성화하는 거하고도 또 긴밀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라뱃길하고 같이 활성화하는 그런 그 각종 관광이나 테마 저는 이게 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의미 자체가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봤으면 그 각 지역마다 예를 들면 서울에는 이제 자원순환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군데. 근데 우리는 인천시 자원순환관도 없어요. 환경관도 없어요. 우리 인천시는. 근데 우리는 인천시 환경관은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가 차원의 수도권 매립지에 반드시 자원순환 그런 박물관 이런 그런 또 연구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환경 미래 산업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들이 이제 자꾸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소각장 문제는 철저하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검단구가 이제 분구되면 그때부터 좀 종합적으로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주변이 매립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서구 문제는 다 아시지만 수도권 매립지가 수십 년 있다 보니까 각종 폐기물 처리 시설에 민간 처리 시설이 주변에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4월 마을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되죠. 건설 폐기물 그 대규모 그 사업장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것도 아직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런 문제들을 전체를 해결하는 또 여기를 명소화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여기를 그러한 그 미래 환경 이런 부분들의 거점으로 같이 만드는 부분을 반드시 저는 정부가 그래서 대통령실 TF 단순히 종료가 아니라 우리 아까 김성원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환경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여러 부처들이 같이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이 종료가 전제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시민을 위한 부분으로 한다라고 한 것이 공약이기 때문에 저는 뭐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항우 부단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소속과 전함 말씀해 주시고. 예, 인천경실련의 김성훈 사무처장입니다. 예, 이시용 회장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재활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자 합의가 있으면서 사자 합의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라고 얘기한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테마파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합의했던 테마파크가 유효한 건지, 그러니까 기존에 약속했던 것을 우선 검토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지, 그러한 바람이 있는 건지, 이런 작업이 일단 1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 매립장을 재활용한 사례의 대표적인 게 난지도입니다.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전에 매립을 했던 지역이 난지도 아닙니까? 그래서 난지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재개발했는지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시용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이 이제 분구가 돼요. 그러면은 분구가 된다면 검단이 자족도시로서 어떻게 발전 가능성을 가져갈 건가, 어떤 방향으로 도시를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아마 주민들의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어찌 보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상당히 넓은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검단이 뭐 지금의 그 상태로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새로운 정말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밑그림들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리고 정치권에다가, 특히나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고, 저는 그 시점이 지금 공모가 진행되는 이 시기하고 병행해서 가야 지방선거 때 오히려 좀 앞선 그 재탕 삼통의 공약이 안 나올 수 있게끔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교롭게도 지난 20대 대선 그리고 21대 대선에서도 나온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민주당 내지는 이제 이재명 그 당시 20대 대통령 후보였을 때 얘기가 나온 건데, 아리백 얘기를 하면서 이 수도권 매립지 부지를 보면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언뜻 지나간 적이 있고, 그래서 주민단체에서 반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이거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다른 지역에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또 한 번 이 수도권 매립지의 재활용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정치 논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이 주체가 돼가지고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검단에 도시발전 계획을 짜야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체적으로 그림 그리지 않으면 또다시 재활용도 재개발도 엉뚱한 곳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시영 대표님 뭐 답이 되셨는지. 네, 저도 그러면 예. 올려서 가톨릭 환경연대 최진영입니다. 네, 그 이시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매립지의 향후 예. 또 방안, 또 매립지의 활용 뭐 말씀을 하셨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매립지 문제, 또 매립지를 방문하면서 또 1매립장은 이제 그 골프장으로 또 활용하고, 2매립장은 지금 안정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가보면 이국적인 풍경, 뭐 좋게 말하면 이렇게 가스 포집을 하고 있고, 또 3-2일은 지금 열심히 매립하고
하고 있고 3-2는 지금 준비도 안 돼 있죠. 그리고 3일 입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3일 입장이 있는데 3일 입장까지는 뭐 결코 가서도 안 되고 또 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3일 입장에 보면 3일 입장의 그 넓은 지역이 약 40% 정도를 아나모라는 호수가 차지합니다. 거기는 700만 톤이 넘는 물이 고여 있고요. 유수지로 이제 뭐 활용을 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그 곳에 2017년도에 인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55종 15,000여 마리의 새들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멸종위기종 1급인 저새, 두루미, 흰꼬리수리 또 이런 새들이 날아옵니다. 저도 여기를 몇 번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그 한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바다도 인접해 있습니다. 또 이곳은 생태공원으로서의 아주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센트럴 파크 공원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100만 평이 넘는 지역에 그걸 처음에 세운다고 했을 때 그 큰 땅, 그 좋은 땅에 그 공원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 그 안에 호수 공원도 만들고 그랬을 때 그 공원을 기획했던 분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 이만큼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센트럴파크 공원 송도에 작은 센트럴파크 공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위안을 삼습니까? 지금 부평의 굴포촌 다시 복개해서 조만간에 오픈됩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물과 관련된 물론 예산 기타 등등 돈 많이 들고 하지만 결국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잘 보존된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 또 기타 등등 뭐 수질 오염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부 또 예전에 물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땅에 대한 활용 또 생태공원으로 지금 순천만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사실은 우리 곁에 그 큰 땅 그 매립했던 정말 자연한테 미안합니다. 인천의 40%가 매립지였고요. 그 넓은 땅 지금 수도권 매립지 기타 청라 지역에 1,000만 평이 넘는 새들의 땅이고 고향 그런 곳들을 다 매립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천은 어차피 준설을 해야 돼서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타의적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건 인천은 발전적 지향적 도시라고 말하지만 그 발전이 매립하고 땅을 매립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매립했고 또 기존에 잘 만들어져 있던 호수공원이라도 잘 활용하자. 저는 강력하게 아나모 3매립지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 뭐 장시간 오늘 그 좋은 말씀 또 발제해 주시고 네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하면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나 또 폐기물 등을 수도권 매립지가 한 30여 년 동안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서 1차에서 3차까지 저희가 이제 새로운 대체 매립지를 찾아왔었는데 그 대체 매립지의 그 입지 후보지의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지금까지 선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어서 4차 공모에서는 좀 조건을 좀 실질적인 유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근데 이것이 뭐 이렇게 설계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그 이 매립지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말씀 주신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치하는 지역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대통령실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현재 그 수도권 매립지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경제자유국에 대해서는 좀 아는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천만이 경제자유국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토지에 대한 토지 주인이 한 명이 있는 땅이 송도, 그다음에 청라지구,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세 군데 또 500만 평이 넘는 땅이 세 군데나 있어서 그게 성공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수도권 매립지에 대체 매립지가 생긴다면 또 한 480만 평의 새로운 땅 주인이 한 명인 땅이 생겨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테마파크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뭐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부분들을 조성이 돼서 인천의 발전에 더 기여하는 그런 현재 수도권 매립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대체 매립지가 꼭 이번에 그
10월 10일 날까지 잘 선정이 되고 그걸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상호 협력되는 잘 용화롭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그 자원순환 도시 인천으로의 도약을 위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방안 주제로 한 환경 정보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